네, 아까 우리 10번까지 봤기 때문에 이어서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또 계속 많이 오네요. 자, 아무래도 오늘 모의고사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락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1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승려가 활동한 국가입니다. 자, 발문 국가입니다. 자, 불교통합 진울입니다. 진울은요,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라 해서 선교 일원 또는 선교 일치를 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수선사 결사운동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정의 쌍수, 막 쌍수 얘기하죠. 도노점수.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을 듣게 된다면은 뭐 선시불시, 네, 교시불어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우린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선교일치를 얘기했다. 그럼 이 진울은요 사실 고려 후기 때 승려거든요. 그러면 고려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선지 갈게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됐던 거고요. 1결당 4두로 딱 고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받았던 겁니다. 자, 삼국사기 누가 썼습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김부식. 자,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현존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최고가 따봉 그 얘기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 가장 최자에 오래될 고자 써서 가장 최고의 역사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기전체 형식이다라는 거. 이 사람이랑 약간 대비됐던 게 이제 뭐 묘청이라는 사람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 항상 별들 둘이 대비돼서 배우잖아. 자, 통일기모함은 1880년에 만들어진 개화기구입니다. 개화기구. 이는 강화도자 체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된 거 사실 이건 이제 선덕여왕 때입니다. 당시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건의를 했고요. 우리가 뭐 자장법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당의 유학을 갔을 때 뭐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는 해요.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건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썰이기 때문에 뭐 정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황룡사가 건립된 거는 진흥왕 때였어요. 자, 화랑도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된 거 이거 진흥왕 때지. 원래는 원화라고 하는 청소년 그냥 집단이었다가 이게 확장돼서 이제 화랑도로서 그리고 이 화랑도가 완전히 국가적인 조직으로서 발달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2번으로 갑니다. 연표 문제네요. 자, 칠천량이라고 하는 거는 1592년 7월 달에 있었던 임진왜란 중의 전투야. 칠천량 전투. 그래서 보통 뭐뭐량, 뭐뭐목으로 끝나는 전투들이 꽤 많아요. 왜냐? 해안가에서의 전투들이었거든. 자, 삼도 수군 통제사, 이 사람 이름 알잖아요. 모르면 안 되지, 얘들아. 자, 이순신이라는 장군, 이순신 장군 얘기 나왔고, 진도 울돌모 칠천량. 여기서 이제 있던 게 나중에 뭐냐면은, 진도 울돌목 앞에서가 이제 나중에 명량해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어쨌든 우리 지금 요 시기 자체가 결국은 뭐라는 거야? 임진왜란이라는 거지. 98년까지. 임진왜란입니다. 그럼 전화 몇 번으로 갈까요? 자, 발해 멸망 926년, 기주대첩 1018년에서 19년. 누구? 강감찬. 그리고 기주대첩 이후에 어쨌든 뭘 세워요? 천리장성, 고려의 천리장성을 세우고 개성을 중심으로 나성이라는 걸 축조하게 되지.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반포는 뭐 1446년? 3년이었는지 6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쯤이었습니다. 46년 맞아요. 46년이에요. 그럼 43년이 이제 시작이었을 거야. 46년 세종대왕 때고 인조반적 1623년 홍경래난 1811 삼국간섭은 1895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제. 왜냐? 시모노세키 조약 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국의 많은 이권을 가져가게 되죠. 뭐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이라든지 뭐 나중에 랴오뚱반도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반대를 해서 결국 다시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돌려주게 되잖아, 맞지? 어디 들어가요? 여기죠? 정답 3번.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서재필이 개화관료 지식인과 한개 중에 서재필 나오면 너네 바로 뭘로 가야 돼? 독립협회. 자, 그럼 독립문 세웠어.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독립신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회를 열어요. 공동회. 뭐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열고요.
이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 6조를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설립 운동도 하죠. 또 의회 설립 운동. 그래서 뭘 완표해요? 중추원 관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뭐 결국은 우리도 이제 의회 설립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입헌군주제적인 정부를 지향을 했던, 어쨌든 의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니까 5번이고요. 태양여 채택은 을미개혁 때예요. 을미개혁 때. 이제 이때부터 양력을 쓰게 되는 거고, 자, 우산국정벌 512년이었고 이사부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신라의 지증왕 때고요. 자, 구서당 10정을 설치한 거는 신문왕 때였는데, 왜냐? 우리가 뭐 배웠어요. 뭐라고? 민족 융합 정책이다 배웠어. 선생님, 왜 민족 융합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자, 구주 오소경도 마찬가지고요. 구서당 10정도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영토가 있을 때 이제 뭐 고구려 영토도 있고 백제 영토도 있을 거고 신라 영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을 딱 나눠주자는 거야. 여기 이제 구서당 10정은 여기에 433인 거지. 왜? 여기에 당시 이제 서북 쪽에 한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땅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정을 설치를 한 거죠. 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한 거는 당시 이제 76년도에 강원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고 1차, 2차.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시찰단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일본으로 파견하게 된 겁니다. 알겠지? 넘어갑니다. 14번. 자, 조약 명칭, 조선과 일본 사이 체결. 자, 그리고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내용.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다.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조규라고 하고요. 부록으로는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속 규칙, 그 조약들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었고요. 1895. 자, 조선책략 유포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친미, 결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았던, 당시에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에 갔다가 이제 당시에 뭐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준현이 적었다, 황준시엔이 적었다 하면서 막 이제 소개를 했죠.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체결된 거는 82년도에 있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운요 사건. 요게 이제 1875년입니다.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강원도 조약이 만들어진 거고, 운요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자기들이 당했던, 자신들이 1854년에 미일화친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있었던 페리 함대의 포함해교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했던 방식이에요. 정답 3번이고요. 자, 최애국 대우 조약은 나중에 언제 들어가냐면은 그 1883년에 83년일 거예요. 그 조일통상 장정에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일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일본이 관세를 풀어주거든. 그 관세나 항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 풀어줄게.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일 거고, 뭐 미국과 관련해서 최초로 포함된 게 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이고요. 맞아. 그러면 이게 조일통상 맞아. 조미소 통상, 조일통상 장정 맞고요. 자, 일본 공사 간에 경비병을 주둔해야 됩니다가 왜 나왔어요? 이모곤란이 있었죠. 공사관 거의 없애다시피 했죠. 왜냐? 밥 안 주잖아. 임금 안 주잖아. 돈 안 주는데 별기군 차별하고 선해청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일본 공사관 가서 그랬으니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게 됩니다. 되니? 자, 15번 문제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별기군의 비해 차별 대우. 그리고 90군인들이 일으켰고, 그래서 청의 내정관세 심해졌다. 왜? 당시에 파견했던 사람이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사람이긴 합니다. 어쨌든 재물포조야. 그럼 전화 몇 번? 4번. 이모군란. 끝. 뭐 기묘사와야 이제 중종 때 얘기였던 거고, 조광조.
그 프레임은 이제 주초위양이다라는 프레임이었죠. 자, 병인양요, 가보개형, 뭐 무신정변 같은 경우 다 알 겁니다. 그 과정들 다 우리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조선에 침입했던 청나라 무슨 전쟁이에요? 병자호란이에요. 인조 남한산성 피란 가고 있어요. 임경업 장군의 백마산성 항쟁. 플러스 더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을까? 있긴 있죠. 뭐 많은데.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여기 넘어가. 어쨌든 북보론이 대두된 거 이후에 결국 어쨌든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이제 소현세자 같은 경우 이제 피살이 되고 암살당했다, 독살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효종이,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북벌론이 대두되었어. 그래가지고 군대도 막 양성을 했어. 그러나 나선 정벌 때,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 정벌을 간다고 할 때 군대를 달라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북벌을 위한 군대들이 파병을 가게 되죠. 자, 척가비 건립은 신미양역 이후부터고요. 자,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 천리장성인지 고려 때 천리장성인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 때면은 막 이렇게 세워질 거고요. 고려 때면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둘이 다르다. 자, 검문세족이 성장한 거는 고려시대 원간섭기.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였고요.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됐니? 넘어갈게요. 17번. 장용영, 사도세자, 초기의 무신제, 규장가, 정조에 대한 설명이죠. 초기의 무신제 뭐예요? 영재를 등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규장가, 뭐 쉽게 말하면 도서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학문적인 기관이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서 서얼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그 이전에 사실 서얼들의 소청 운동이 있었던 거고, 자, 장용영 같은 경우는 친위 부대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수원 하성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몇 번으로 갈래요? 2번. 자, 균여법 마련 같은 경우는 영조고요. 1년에 2필 걷던 거를 군세를 한 필로 걷는다. 그 대신에 부족부는 결작이나 선무공간포나 어염세를 통해서 보충하겠다. 그리고 뭐 선박세 이런 거를 통해서. 자, 홍범 14조라고 하는 거는요. 94, 5년. 고종이 반포했고요. 플러스 이제 교육 입국 조서까지 함께 반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나온 거로서 그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그 방향을 좀 더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위화도 해고는 1388년이고요. 이성계 때죠. 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한 거는 공민왕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8번. 황국이에요. 환구단으로 갔어요. 자, 황국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황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대한제국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 황국 시민서사 있잖아요.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1930년대 이제 억지로 막 그렇게 암송하게 시켰던 거지. 그거는 맞지? 자, 그리고 뭐 멜류관 쓰고 그랬답니다. 결론 모르겠고 고종황제 얘기도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끝났지. 대한제국은 1897년에 만들어졌고요. 이윽고 이제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지계를 발급한다든지 이후에 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1899년. 그리고 하나 더 뭐 양전 사업도 하고, 또 이제 원수부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약간 이제 국군 통수권 같은 느낌이야. 군대를 갖다가 직접 황제가 싹 다 관할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광무개혁.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 때고요. 22담로 왕족 파견은 백제 무령왕 때. 구주 오서경 체제는요. 신라 신문왕 때. 중리배교는 광해군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해요. 네. 참고로 광종 얘기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노비안거법과 그 과거제는 항상 세트로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담로 얘기도 했고, 뭐, 구조 5성은 체제도 아까 다 했던 얘기고요. 자, 중리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에 뭐, 당시 이제 명나라가 원군 파병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후금과 싸우게 됐었거든, 만주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도원수였던 강홍립을 불러가지고 밀명을 내리게 됩니다. 밀명. 그래서 관한 얘기들은 우리 나중에 개념 시간 때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넘어가서 19번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자, 성종 때 3사의 진출, 훈구 세력을 견제, 공론을 주도합니다. 왕도 정치 강조했어. 선조 때 중앙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붕당을 형성했어. 3사가 뭐예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세 개죠. 이걸 장악했던 게 누구였어? 사림이었지. 얘네는 지방에서 있었어. 맞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훈구랑 사림이 대판 싸우죠. 그래서 네 번의 사화가 있잖아. 무, 갑, 기, 을. 무오사화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즉, 이제 연산군의 할아버지였던 세조, 너 나빴다.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라는 비판. 그걸로 해서 훈구 애들이 또 살림을 이렇게 없애려고 했고, 갑자사 때는 둘 다 거의 많이 피해를 보죠. 왜? 폐비 은시 사사 사건이라고 해서 연산군의 친엄마가 이제 폐위되고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 사이에 연산군의 폭정에 대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이 중종 반정 이후 중종이 조광조를 되게 아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 당시에 이제 조광조가 혈량과를 실시하자, 소극서 폐지하자 등등의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개혁적인 거야. 그리고 혈량과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 좀 유능한 애들 데리고 오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훈구 애들이 딴지를 건 거야. 야, 만약에 그러다가 조광조랑 친한 애들만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해? 그래서 그 당시에 프레임스였던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 초, 위왕. 주초라 찌면은 조자가 된다고 했죠. 한자로. 그래서 기묘사화로 조광조를 유배 보내버리죠.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인데 외척간에 대윤과 소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문정왕후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문정왕후랑 또 그런데 이제 봉은사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숭불 정책을 또 펼쳤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결국 끝에 많이들 정쟁으로 죽어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선조 때가 되면은 훈구는 다 죽어요. 근데 사림이 살아남는 이유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꾸준히 후학을 양성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사림들이 쭉 내려와서 기성사림과 신진사림들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기성사림들이 서인이 되는 거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신진사림들은 동인이 되는 거야. 김효원을 중심으로. 근데 이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이 북인은 광해군과 좀 친하게 지냈는데 결국 다 죽고요. 서인은 쭉 가다가 나중에 또 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이 노론이 다시 나중에 시파와 벽파로 나뉘고 이들 사이 또 호랑 논쟁이니 뭐니 별의별 거 다 해요. 또 남인들은 남인들 중에 자신들이 많이 소외받았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뭐 정조 때 돼서 좀 많이 등용이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이제 개념 때 다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입니다. 어제 우리 결론은 뭐예요, 지금? 사림에 대한 설명 찾는 거예요. 화백회의에 참여한 거는요, 신라의 귀족들이고요. 신라 주로 성골들, 귀족이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골주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 요 화백회의 같은 경우는 특징, 만장일치제제. 석영천도를 주장한 거는 묘청, 서원과 향약 쓰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거는 재신과 추밀, 승선과 낭사라고 하여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모여서 도병마사나 식목도가 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신과 추밀의 합의체를 뭐라 불러요? 도병마사라 부르잖아요.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넘어간다. 20번.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염. 84년이지. 딱 봐도 기억나죠? 개혁정강 14개조 얘기 나와야 되고요. 결국 뭐예요? 이거 갑신정변 얘기하는 거예요. 1884년. 됐니? 그래서 급진개혁파. 그렇지. 누구? 김옥균. 뭐 홍영식. 서광법. 이런 사람들. 자, 태학 설립의 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구려를 좀 봐야 돼요. 소수림왕 때. 자, 삼국통일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내용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자, 임술농민봉회는 1862년 진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됐니? 자, 9번 신첨의 원칙. 이게 뭐예요? 1897년 광무개혁의 기조였습니다. 정답은 1번. 네,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맞춰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와서 진짜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의 처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역사 문제 내는 거는 다 키워드고요. 여러분들은 키워드와 키워드를 좀 암기하시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좀 내면화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필고사에서 그 답안을 쓸 때도 좀 더 효율적일 거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네 제발 서술 쓸 때 자질구레한 거 다 쓰지 말고요. 그렇다고 키워드만 나열을 쓰는 것도 아니고 키워드랑 키워드를 좀 엮어서 그렇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답안이 이제 훌륭한 답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1 한국사 해설을 한번 끝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 좀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9월 달에 또 만날 거고요. 9월 달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좀 더 향상되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기회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